오늘 좀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님도 부진하고제는 못한다.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네, 정말 신경 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뭐 교육부든 정부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사단 에디터. 이번 주에도 저희들 또 나왔습니다. 서울대교육학과 엄문영 교수고요. 네,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 유영철입니다. 오늘 뭐 어떤 얘기 한번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교수님 그 학창 시절에 네네. 공부를 엄청 잘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엄청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서울대 이제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아마 잘하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했죠. 네. 교수님 그 학창 시절에 네. 학습 부진화가 있었었죠? 당연히 학습 부진화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혹은 뭐 잘 따라오는 애와 잘 못 따라오는 애가 극명한 구분돼 있었고요. 또 중학교 때는 거기 학교 선생님들 열의가 높으셔가지고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매칭을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교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가르쳐서 보충 수업 같은 걸 하게끔 하거나 짝지를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가르쳐주게 하거나 학생들끼리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교수님 너무 옛날인가? 아니요, 교수님 계셨던 곳은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 학창 시절에는 일단 그 수학열 문제를 냈을 때 많이 틀렸다 그러면 일단 앞에 나오게 해서 이제 약간 안 되면 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스파르타.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좀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님도 부진하고제는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학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초학력 교실이나 여러 아이들의 학력을 위한 교실 그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곧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2022에서는 좀 이제 좀 읽기랑 쓰기를 좀 합쳤는지 언어, 수리, 디지털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언어와 수리는 이제 바뀌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초등에서는 특히 이제 좀 수리, 수학 이런 연산 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학력 교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교수님께서 자녀 우리 저희 애들이 있는 초등학교도 그런 추가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학원이도 하면서 알게 됐죠. 네. 그 혹시 진단 평가도 아이들 보고 진단 평가는 모르겠는데 생각한 것보다 단원 평가를 늘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험 점수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사인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3학년 아이는 수학 시험지 사인을 몇 번 해줬던 우울하게 좀 해줬던 기억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자녀는 아직 단원 평가 보는 그런 나이는 아직 안 돼서 2학년? 네, 물론 뭐 수학을 보긴 하는데 제가 안 보려고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안 보려고 하고 별걸 안 본다고? 네, 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 항상 동기 이런 열의를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도 좋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학습 부진 학생 지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래? 네. 왜냐면 뭐 학교에 여러 기초학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두드림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조금 좀 더 못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서 어떤 선생님 학력 향상 선생님을 모집해서 별도로 방과후에 하는 그런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반올림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서 이제 약간 좀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하는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임교육 학년제가 이번에 또 새로 생겼어요. 3학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다각도에서 아이들 이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학력 향상 교실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 학부모님의 협조가 제일 먼저 필요하거든요. 동의가 있어야 되나? 네, 일단은 학부모님이 동의뿐만 아니라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지. 근데 예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데 아까 단원평가 말씀하셔가지고 단원평가 자체를 아예 못 보게 했던 또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한참 좀 뭐 배움 중심 수업 지금은 좀 약간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만 해도 단원평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기죽는다 혹은 뭐 이렇게 결과로서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평가하냐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단원평가를 오히려 안 본다 그러면 너희 뭘로 확인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럴 때는 수행평가 이렇게 하는데 수행평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성적표나 이런 거로 이제 쌍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네네. 근데 단원 평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사라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력은 학원에서, 보육과 돌봄은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학력 향상은 좀 한계가 있다. 어차피. 그러니까 애 좀 남겨서 공부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 학원 가야 되는데 아, 학원 그냥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조금 계세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학습 부진하는 게 좀 어렵죠. 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학교에서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약하구나. 네. 그래서 애를 제가 좀 더 돌보겠습니다 해도 아 선생님 됐어요 쉬세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제가 전화해서 제가 책임지고 한번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도 많아요. 많으신데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분께서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네. 바꿀 수는 없잖아. 오히려 또 이제 우리 애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렇게 또 인정하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도 여러 계시고.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교사로서 좀 그런, 만약에 학부모님이 그러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해보는데. 근데 선생님 그 네. 중간에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거를 하고 효과를 좀 봤어요. 학생들이 좀 변하거나 성장하는 거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거와 관련돼서도 제가 예전에 한참 초임교사 때 네. 아이들 이제 남겨서 이제 같이 수학 수업하고 네. 그럼 확 올라오는 건 있더라고요. 올라온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네. 이게 교사들이 또 이제 연차가 또 이제 되고 하다 보면은 업무들이 또 많이 또 막막하게 많아지지. 생깁니다. 이게 또 그치. 그러면 6교시 후에 갑자기 또 막 회의도 가야 되고 뭐 급하게 막 공문도 작성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사한테 방과 후에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좀 이제 아이들 이제 학력을 좀 돌봐주게끔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 사실 정규 수업 때 이제 잘 못하는 부분을 이제 보충해주고 하면 제일 좋긴 한데 20명, 25명 되는 교실에서 한 명 한 명 1대1로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제도적인 차원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거가 좀 만약에 학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이 단원평가 같은 거 이제 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학부모님께서 상담을 한번 요청을 한번 해주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정석이 나왔는데 선생님 좀 바쁘시겠지만 방과 후에 혹시 저희 아이 좀 지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상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담 주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래요. 또 추가로 선생님 우리 애 바쁘신데 우리 애 뭐 때문에 좀 얘기 나눠도 될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얘기되고 하면 충분히 용이 가능한 거죠. 선생님들 다. 물론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네. 정말 신경 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네.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 괜히 우리 애 하나 때문에 또 수고 많으신데 근데 내가 조금 애 케어 해가지고 좀 더 수학이 좀 더 낫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교사하면서 얘기하지만 부모하고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죠? 네, 뭐 맞아.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공개적으로 또 그렇게 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선생님도 너무나도 흔쾌히 또 다 들어주시고 또 공감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공교육 질이 정말 거의 세계 최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 가르치는 수준은 거의 탑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육 뭐 시장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저는 전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과 스킬을 좀 믿어주시고 그래야 되겠네.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좀 부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렇게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의 이러한 훌륭한 교수 역량을 업무적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업무도 그렇지. 교육적으로 교사가 더 필요해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약간 전담사 느낌의 질 높은 교사들 지금 적체도 많이 돼 있고 특정 시도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하는 교사들을 조금 보강해가지고 이제 행정적인 업무도 좀 덜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너무 교사들 다 놀고 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시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애들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60명 있을 때랑 지금 20명, 25명이면 더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금 전체를 이렇게 다루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럼요. 조금 그런 부분에 지원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확충이 돼야 되고 여러분 뭐 흔하게 볼 수는 없지만 교육 통계 이런 수치들을 보시면 그 현황적으로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교사 수가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필요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되면 또 그런 개별적으로 지도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네. 그죠? 그런 인프라랑 어떤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된다면은
저희 이제 공교육이 조금 더 좋아지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학부모지만 약간은 미안한 측면이 있어서 부탁드리기 그랬는데 저 같은 학부모님들도 이 교사단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애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부탁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선생님들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소극적으로 또 너무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유영철 쌤하고 얘기한 게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학업적으로나 뭐 관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한테 좀 많이 기대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부담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그리고 모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떤 학부모님의 진심 어린 어떤 부탁이나 네.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약간 고민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네네. 대한민국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대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말이 기억 남아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게 보람이 있어서 선생님으로 있는 거니까 잘 가르칠 때 선생님들 보람을 많이 느끼고 내가 내 이 직업으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뭐 교육부든 정부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늘 얘기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나라님도 부진하고자 힘들다 했는데 저는 부진하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